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 지난번에 반갑습니다가 어떤 분이 그랬죠? 당신은 신입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그 이유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반갑습니다라고 할 때 이 반자가 무슨 뜻이냐면 반듯하다, 반짝반짝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신성이죠. 신이 가지고 있는 성격, 바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자가 신성을 의미하는 반자예요. 그 신의 성품. 그리고 값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A는 B 같다라고 할 때 뭐 같다라고 할 때 있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신 같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면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하고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 해보세요. 시작. 당신은 신입니다. 빙신은 말고. 그러니까 이 신입니다라는 뜻을 알고 반갑습니다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신이잖아요. 그 신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부탁합니까? 잘합니까? 그 신한테는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갑습니다를 그런 의미를 알고 반갑습니다 하면 사람한테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녕하십니까 보다 반갑습니다가 최고의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때는 하도 자고 일하면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 문화는 하도 굶기를 많이 굶으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그럼 배우자를 이기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제목인데 배우자 보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반가워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반갑다. 오늘 여성 두 분이 빠지셨는데 두 분 빠지니까 참 허전하네요. 든 자는 몰라도 난 자는 안다고. 와,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금방 표가 나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차인표 씨가 얼마 전에 연예대상 받았죠. 연예대상에서 KBS 연예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 받았어요. 와이프 이름이 뭐였지? 와이프 역할. 아니요, 이 극상에. 이 여자분 이름 뭐죠? 이미란? 김미란? 뭐 아무튼 이분하고 연기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받은 건데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54회 베스트 커플상을 받으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끝으로 50년 살면서 느낀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둘째, 거짓은 결코 참을 이길 수 없다. 셋째, 남편은 결코 부인을 이길 수 없다. 네, 이렇게 수상소감을 얘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남편은 부인을 이길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렇군요. 왜 부인을 이길 수 없습니까? 왜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그건 이길 수 없는 거하고 다른데.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봤어요. 왜 남편은 부인을 이길 수 없을까? 차인표가 이렇게 얘기하길래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왜 부인을 이길 수 없을까? 첫째, 부인은 스트레스 해소에 강합니다. 남자보다. 그 여자분들끼리 이렇게 모이면 우리 흔한 말로 뭐 애 얘기 아니면 남편 얘기한다 하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이렇게 속이 상하거나 막 화나는 일이 있으면 친구들을 불러내가지고 말하면서 다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들을 보면 부부싸움 하고 나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막 남편 욕을 하면서 다 풀죠.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부부싸움 해도 남자친구 불러내가지고 마누라 욕하면서 막 풀지 않죠. 그냥 술 한잔 먹고 말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남성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해소 속도가 빠르니까 남편이 이기기 힘들죠. 빨리 화가 풀리니까. 원래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기기 힘든 것 같아요. 첫째. 두 번째는 아이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아빠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암만 잘해줘도 아무리 잘해줘도 내 아버지가 우리 엄마한테 못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 세대만 해도 그렇죠. 아빠들이 엄마한테 잘 못했잖아요. 전부 다 엄마 편이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빠가 돼보니까 이제 아빠 그때 힘들겠구나 이런 걸 느끼지.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잘 몰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사랑받으려면 와이프한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져줘야 애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부인을 이기기가 좀 힘들죠. 왜? 애들이 부인 편이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부인이 남편을 더 많이 챙깁니다. 남편이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지만 부인이 남편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통상.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귤 vs 온갖 보약을 갖다 놨는데 어떤 8년차 된 부부가 이혼위기에 놓였어요.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 말도 안 하기 시작하고 각방 쓰기 시작하고 이제 서로 눈치 보고 있었어요. 언제 이혼하자 하지. 근데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 했어요. 그리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혼 날짜 잡으려고 서로. 막 눈치 보고 있는데 남편이 어느 날 퇴근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귤을 팔고 있더래요. 뜨림이라고 사가라고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뜨림이가 여러분 표준말입니까? 뜨림이를 표준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몽땅이 뜨림이가 아닌데 이 서울 분들은 이렇게 녹화하면 뭐 이해 못 하실 것 같은데 떨이가 표준말입니까? 아무튼 사가라고 막 할머니가 그래서 사왔대요. 그리고 뭐 각방 쓰니까 식탁 위에 턱 놓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 버렸대요. 좀 이따가 나오니까 아내가 그 귤을 먹으면서 아 맛있다 하고 감탄을 하고 있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남편이. 왜냐하면 결혼 전에는 데이트할 때 아내가 귤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늘 데이트할 때 귤을 한 봉지 사가지고 서로 까먹으면서 팔짱 끼고 다녔대요. 근데 결혼하고 한 번도 귤을 사다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그리고 다음날 어떻게 했겠어요? 귤을 한 바구니 사다가 식탁에 놔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귤을 까먹으면서 맛있다고 웃으면서 귤을 맛있게 까먹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부부가 화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귤을 한 번도 사다 준 적이 없는데 8년 동안 이 아내는 온갖 몸에 좋다는 보약은 다 해줬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아내를 위해서 귤도 한 번 사준 적이 없는데 아내는 자기 보약은 짓지 않고 남편 보약만 철마다 때마다 지어서 그렇게 해줬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깨닫고 보니까 남자들은 왜 내가 돈 벌어다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가만히 보면 챙기는 건 아내가 훨씬 많이 챙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은 남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부인이 나한테 더 잘해주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은 참 특이한 습관이 있는데 부부싸움 하면 잘해줘요. 말은 안 하면서. 그리고 부부싸움 하고 나면 다음날 이렇게 아침 먹기 싫잖아요. 얼른 옷 입고 출근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꼭 밥상을 차려놔요. 평소보다 잘 차려놔. 그리고 말도 안 해.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밥상은 꼭 더 잘 차려놔요. 저 30대 때는 그냥 갔는데 계속 그냥 가다 보니까 제가 손해더라고. 그래서 근데 그 밥을 먹으면 화를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내면서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밥 먹고 나서 또 계속 화내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뭐 일주일간 싸우고 말은 안 해도 아내는 할 걸 다 하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 옷 다리고 다 할 거 다 하잖아요. 남편들은 화나면 그렇게 안 하죠. 들어왔다 나가기 바쁘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인이 훨씬 더 남편을 잘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습니다만 통상 그렇더라는 거죠. 여기까지 어디 공감하십니까? 네. 이건 이제 반농담 겸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러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실 부부는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아내가 남편한테 더 잘한다기보다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배려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같이 걱정하게 할까 봐. 나 혼자 걱정하면 되고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배려를 한다는 거죠. 다만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사실은 서로 배려하고 사는 겁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편은 부인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차인표 씨의 말은 남편이 부인을 이길 수 없어서 한 말이 아니고 이런 뜻으로 한 말인 것 같아요. 남편은 부인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는 뜻으로 한 말인 것 같아요. 다시 확장을 해보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남편만 그럼 부인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 배우자는 서로를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으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배우자는 서로를 이기려 해서는 안 될까? 이게 오늘 한기 노트 제목이죠. 지금부터 진짜 한기 노트입니다.
왜 배우자를 이기려 하면 안 될까? 그럼 조선시대에 숙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죠. 이 숙종이라는 임금이 암행이라고 그럽니까? 미행이라고 그럽니까? 밤에 이렇게 몰래 백성들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는 이제 습관이 있었어요. 이제 민심을 살피고 있는데 이 아주 초라한 초가집에 초가집 앞을 지나가는데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계속 깔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뭐 할아버지 소리도 나고 할머니 소리도 나고 애기들 소리도 나고 계속 웃는 소리가 나서 근데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집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할아버지는 새끼를 꼬고 있고 손주들은 그 새끼 꼬는 볏짚을 이렇게 고르고 있고 어머니는 바느질 하고 있고 할머니는 참 차리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막 깔깔깔깔깔 웃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어봤죠, 숙종이. 아니,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있길래 그렇게 계속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숙종이.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살아도 빚도 갚고 저축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는가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아, 그렇군요 하고 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궁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무슨 빚을 갚을 게 있고 또 무슨 저축을 할 여유가 있느냐 해가지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감춰둔 재산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 알아보니까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너무.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는지, 빚은 뭘로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물어봤습니다, 임금이. 아, 전에 말했던 그 빚도 갚고 저축도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형편이 그렇게 안 돼 보이는데 어떻게 빚도 갚고 저축도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님이 공양하는 것이 곧 빚을 갚는 것이고 제가 늙어서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니 이게 바로 저축이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절로 웃음이 납니다. 그렇죠. 모시고 있는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느라 드린 공이 그 나에게 빚이니까 부모님 공양을 잘하는 것이 빚 갚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잘하는 것이 저축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재산은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재산인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다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던 거죠. 자, 여기서 배우자도 가족이죠. 자, 배우자를 이기려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어볼까요, 또? 시작. 배우자는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왜냐하면 배우자 없이 생기는 행복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까 그 백성이 말한 빚, 부모님, 그 부모님이 있기 위해서는 부부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어야 부모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부부가 있어야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삶의 빚도 저축도 배우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나를 행복해 해준다면 그건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이고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른이 생긴다는 것도 배우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사실은 배우자가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가 보존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서로 빚도 갚고 저축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62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